제가 일산에 네. 단독주택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약수동에 남산타운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두 개 중에서 단독주택은 한 6년 전에 구입을 했는데 네. 대출비도 있고 해서 음. 그래서 하나 처분을 하고 싶어요. 네. 아파트랑 단독 중에서 어떤 걸 처분하는 게 좀 더 나을지, 아, 아니면은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네. 단독주택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게 나을지. 아. 그게 그러면 좀 지금 궁금했어요. 말씀 주신 이 두 개의 주택 모두 거주는 안 하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아, 남산타운에 거주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단독주택은 세를 주고 있습니다. 아, 네, 임대를 주셨고, 그래서 네네. 약간 단독주택을 매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일산의 어디 주변에 단독주택인지 좀 지역을 좁혀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대화동에 있고요, 일산 대화동, 네. 송포 주민센터 건너편에 있어요. 네, 대화동의 송포 주민센터 근처에 있는 단독주택이고 이거는 네네네.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약수동의 네네. 남산타운에 거주하시는데 어쨌든 이 두 개를 운용하기에 조금은 벅차다라는 마음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일산에 있는 단독주택부터 보면은 대하마을 맞습니다. 쪽으로 해서 거기 있는 송포동은 이게 어찌 보면은 대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붙어 있는 지역은 대다수가 다 아파트 개발도 일부 있지만 대하마을이라는 게 있지만 대하마을이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하고 그렇지만 킨텍스하고도 멀지 않고 하나 이 일산이라는 큰 틀에 있는 신도시에서 벗어난 관계로 가격대가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대하마을이.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송포동에 있는 이런 단독주택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다세대 빌라로 지금 다 바뀌어져 있어요. 거의 대다수가. 우리 시청자님 거는 다세대 빌라가 아니고 그냥 1층 단독주택. 1, 2층 단독주택 이런 건가요? 예. 아,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200평 정도 되고요. 네. 이거를 신축을 했었을 때 말이에요. 네. 그 동네에서는 신축을 하면은 다세대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물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해 가세요? 네. 근데 거기 호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고 해서, 아, 대화동에. 테크노밸리 들어오면은 그 일대가 전부 다 좋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A라는 호재가 크게 들어왔다고 쳐요. 테크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 호재가 주변 지역을 전체를 포함시킬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크냐라는 거거든요. 누가 오더라도 이런 테크노밸리가 와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대다수는 일산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로 안 가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어떤 지역보다도 경기도 지역의 어떤 지역보다도 그쪽은 아파트가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그 주변으로 좀 더 넘어가면은 밑으로 화정이나 행신 쪽으로 와도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고 싸고요. 좀 파주 쪽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광역적인 지역을 전 지역을 다 얘가 가격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큼의 대형 호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송포동을 가져간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송포동 동 자체가 그렇다고 뭐 일산 신도시를 다시 재건축하는 게 대통령의 발표대로 그렇게 빠르지 여기를 다시 다 밀어버리고 다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네. 일산의 단독주택은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접근이 좀 잘못됐지 않았나. 물론 매수 시점 자체가 지금부터 5, 6년 전이라면 적어도 가격대는 조금은 올랐겠죠. 분명히. 네. 그런데 문제는 올랐다고 해서 이거를 구입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구입할 사람은 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거나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또는 이 땅을 사서 건물을 지었을 때 사업성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이 호재 때문이 아니고요. 그 두 가지 아니면은 없다는 건데 두 번째 사업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동네 가서 이걸 해서 빌라 분양 자신 없거든요. 거기 가서 분양하는 거.
그러면 사업으로는 접근을 잘 안 할 거라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완전히 가격이 진짜 내려와야 되겠죠. 적어도 고향 쪽으로 해서 빌라를 분양을 못해서 저한테 찾아오신 분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거는 들어갈지 말아야 될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산 단독주택 이거는 정리가 돼줘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계속 가지고 가는 거는 부담이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되더라도 없다고요. 의미가 없다고. 정리를 돼줘야 된다니까요. 이걸 가져갔을 때 제가 땅을 몰아서 땅 자체가 워낙 좋아서 땅 모양이 좋아서 신축을 해서 사업이 진짜 사업성이 나오는 땅이다. 그러면 신축 쪽으로 가져가면 되겠죠. 그게 아닌 이상에는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남산타운 아파트 얘는 용적률 자체가 200%가 훌쩍 넘어요. 네. 거의 230%가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얘는 이제 점점 이제 노후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재건축이 참 쉽지 않은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은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좋고 조망은 확보가 되어도 거기 있는 지하철 버티고개라든가 어떤 지하철이 그게 산꼭대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능선이고 굉장히 깊죠. 깊고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막 준비를 그러니까 하고 이게 많이 재건축이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리모델링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리모델링 하면 돈 이런 데 안 드느냐?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돈을 내고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투자로서 어떤 서울시 전체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저는 보지 않아요.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런 아파트들은 내려갈 때는 강하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는 나중에 올라오고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특색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이 아파트에는 지금 살고 계시다면은 그냥 사시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좀 파악을 하시고 어떤 한번 갈아타는 형태로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네. 네네.